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시장은 외국인이 강력한 반도체 주식 매수로 종합주가지수 2500선을 회복했고, 해외 시장 또한 연일 나스닥 지수가 상승하면서 시장을 견인하였는데요. 미국 시장만 볼 것이 아니라 유럽 증시, 특히 독일 증시는 오늘 하루에만 콜옵션이 무려 2500%, 25배, 시세가 폭등하면서 강력한 콜감마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이쯤이면 상승 인정하지 그래?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 지금 시장의 상승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일부 테크 주식에 집중되어 있고요. 유럽 증시는 옵션 만기를 지금 하루 앞둔 상황에서 콜감마가 터지면서 폭등을 한 것이고, 우리 증시 또한 반도체 주식의 상승세가 집중되고 있을 뿐 전체 시장으로 매수세가 확산되지는 않고 있다고 봐요. 아니, 갖고 있는 주식들 오르고 있는지 좀 보세요. 예. 저는 오히려 이게 마지막 슈팅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는데요. 하지만 이 명백히 숏스퀴즈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또 그에 맞게 대응을 해야겠죠. 시장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대응 전략과 시장 전망까지 이야기해봅니다. 그리고 그 멤버십 감마 등급 회원을 가입을 하시면 제가 어떤 이유로 해지를 하는지 그리고 대응을 하는지를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띄워놓고 하는 거 그런 건 아닌데, 코멘트를 달거든요. 그걸 한번 보시면서 어떤 논리로 접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보시면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먼저 아시아 세션 갈게요. 우리 증시는 갭 상승 출발했으나 선물 베이시스는 아주 나빴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현물 매수가 시가부터 강하게 들어오면서 첫 30분에 1300억 매수를 찍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장 후에 계속해서 매도 압력이 있었고 오전 11시까지 지속적인 매도가 3천억이 쌓였어요. 그러면서 선물 베이시스는 심각한 백워데이션을 겪었습니다. 이론 베이시스 대비 백워데이션 0.7포인트 수준이면 이번 물 들어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전체 흐름을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에 계속 현물 매수가 5천억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빠지는데 한계가 있었고, 그 와중에 변동성은 지수가 상승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해서 결국 외국인들은 선물 매도를 11시부터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선물 미결은 생각보다 많이 증가하지 않았는데요. 4월 중순 들어서 시장이 337포인트까지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시장은 추가 상승이 여전히 있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옵션 시장은 그동안에 지나치게 낮은 변동성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이번 상승에 대해서는 선물로 따라갈 게 아니라 옵션으로 따라가기로 결정한 것 같아요. 어차피 6월물은 쿼드러플 만기죠. 그래서 콜옵션이 감마 효과를 기대한다면 선물 매수보다도 콜옵션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고요. 또 선물은 백오데이션을 만들다가도 선물은 이제 백오데이션을 만들어도 저평가된 콜옵션을 매수하고 고평가된 풋옵션을 매도하는 합성 선물 매수로 대응한 다음에 현물을 매도해서 만기 결제 받아들고, 또 선물을 매도해서 리버셜 차익 거래를 하면서 지수 상승을 따라가게 되죠. 또한 이번 물 말고도 차월물인 7월물 옵션도 지금 옵션 테이블 전체를 보면 그동안의 지속적인 콜 매도 압력이 시달려서 콜 옵션 저평가가 아주 심각한 상태예요. 장기 월물이라 감마가 살아나기는 어렵지만 지수가 상승할 때 변동성이 죽는 게 아니라 변동성이 살아나는 이른바 이 배가가 뜨는 일이 오늘 오후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시장의 상승세가 다른 종목들로 확산된다면야 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여전히 반도체 주식에 집중되어 있는 데다가 최근에 일본 증시가 고공행진을 해서 이른바 니케이 3만 포인트 돌파 이런 게 나오니까 이제는 일학겜이다 이런 용어까지 나오고 있죠. 이 우리 시장에서 개인들이 매물을 내놓은 다음에 그 돈 갖고 일본에 가서 또 글로벌 호구가 되어가는 게 아닌가 걱정이 돼요. 배터리 호구가 됐든 글로벌 호구가 됐든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설거지를 하게 되기 마련인데, 단순히 주식 매수만 하는 게 아니라 해지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근데 그러려면 일반 투자자의 영역을 벗어나게 되겠죠. 제가 조금만 더 젊다면 적극적으로 파생 상품을 활용하는 운용사를 해보고 싶지만 10년 전만 해도 규제가 많았고 또 이제는 제가 체력이 되지 않아서 할 수 없어요. 후배들 중에 그 주식 롱 온리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지하는 매니저라든지 운용사들이 나왔으면 합니다. 라인 같은 그 사기꾼 말고요. 여하튼 우리 시장 정리하면 여전히 패시브한 매수세가 반도체 업종에만 몰려서 지수를 상승시키고 있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상승을 따라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옵션 시장은 주가 상승할 때 콜옵션 환매가 조금씩 나오면서
변동성이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참고로 아시아 증시 중 일본만 강하고 중국이나 홍콩은 영 힘이 없어요. 이것도 우리는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개장과 함께 독일 증시 중심으로 초강력 상승이 나왔는데요. 이 옵션 만기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콜옵션이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었던지라 어제 콜옵션이 조금 살아났고, 오늘 시가 강보합 출발 후 강하게 당기자 콜옵션 감마가 폭발하면서 1시간 만에 외가격 콜옵션이 무려 25배의 시세가 나게 됩니다. 네, 1시간 만에 25배요. 워낙 빠르게 상승한지라 이런 식의 콜 감마가 터진다면 미국 시장도 심각한 사고가 날 수 있겠다 싶어서 유럽 세션에서 나스닥 선물 매도분 6개 중 2개를 잘라내고 S&P 2개를 매수해서 해지를 했는데요. 콜 감마가 터진다 싶으면 미국도 옵션 만기인데 콜 옵션을 사서 해지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지만, 저는 만기주의 근월물 옵션은 매매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선물로 해지를 했어요. 1시간 동안이 쇼스키즈 이후에 잠시 눌림이 나오긴 했지만 현물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저녁 8시 30분까지 상승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오르면 부작용이 있습니다. 아무런 뉴스 플로우가 없는 상황에서 쇼스키즈로 올랐기 때문에 이후에 추가 상승이 안 나오니까 콜 변동성을 다시 누르는 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 본장 개장 무렵에는 유럽 증시가 상승분의 30% 넘게 반납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더 심한 것은 미국 지수 선물이 이 신규 실업 수당 건수 발표 후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고 음전환했죠. 그러고도 미국 본장 개장 후 30분 동안 지수를 전혀 못 올리는 껌딱지 장세를 보였는데요. 자, 그런데 그렇게 미국 본장 개장 후 30분 동안 유럽 증시는 계속해서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었어요. 유럽 옵션도 2,500까지 유럽 콜옵션이 25배 상승했던 게 이제는 다 반납하고 800%, 그러니까 8배까지 내려간 상태인데, 애당초 올라간 이유가 옵션 많기 때문에 오른 거지 뭐 다른 이유로 오른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뉴스에서 이야기하는 미국 부채 한도 협상 낙관론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고 하는데, 미국 본장 개장 전에 유럽 세션에서 폭등했다가 미국 본장 개장 무렵에는 상승폭을 다 반납했거든요. 이게 무슨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이 있어요. 증시는 그렇게 콜 감마가 터졌다가 어느 정도 눌러서 마감을 했다면 채권 시장은 좀 더 심각한 눌림이 있었습니다. 상품 시장도 비달러 바스켓도 마찬가지로 강하게 눌렸는데요. 채권 시장이 지금 단기물, 장기물 할 것 없이 수렴한 상태죠. 그러다가 처음으로 지지선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특히 유럽 세션 개장 후 별다른 뉴스 플로우가 없는 상황에서 채권 가격이 주요 지지선들을 차례차례 깨내려가면서 통화 시장도 흘러내리기 시작했고요. 상품 시장은 말할 것도 없이 골드며 구리며 기름이며 다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채권 시장이었죠. 채권 시장에 별다른 뉴스가 없었음에도 의미 있는 지지선이 깨지면서 스탑로스가 나온 것으로 보는데요. 사실 5월 한 달 내내 22위원들은 금리 인상 계속된다, 우리는 페드와 달리 퍼스 이런 거 없다 라고 했지만 시장은 계속해서 김치국 마셨죠. 미국 국채시장 참여자들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이번 주에 발표된 지표들이나 상품 시장 흐름을 보면 유가도 반등 제대로 못하지, 상품 가격 빌빌거리지, 주택 관련 지표들 꺾이고 있지. 그러면 이게 물가는 고점 친 거 맞죠. 그러니까 채권 가격은 어떻게든 버티려 했는데 유럽 국채가 부러지니까 미국 국채도 이제 부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오늘 발표된 신규 실업 수당청 건수가 컨센서스보다 적게 나왔다고 해서 채권이 부러졌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전부터 유로존 채권 중심으로 스탑로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 국채도 밀리기 시작했고 지표가 나오니까 이제 확실하게 롱 항복이 나온 거죠. 그래서 하락 시세가 당일에 한해서 좀 마무리된 것 같아요. 채권 시장이 약세와 더불어 그동안에 강하게 지지를 받던 골드도 마찬가지로 유럽 세션에서 눌림이 진행되다가 신규 실업 수당 청구서 발표와 함께 1980달러로 강하게 깨면서 마감했는데요. 주봉 마감일을 하루 앞둔 데다가 골드 옵션도 지금 일주일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저는 골드가 의외의 언더슈팅도 나올 수 있다는 생각 들어요. 기름 시장은 옵션 만기 이후에 레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하는데, 뉴스플로우 또한 미국 금리 인상 우려로 기름이 하락을 했다라고 하지만 진짜 핵심은 이 원자재 가격이 동반 하락이 문제예요. 그리고 그 문제는 중국 시장이 수요 부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동안 이 문제가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가격을 묶어놓을 것으로 보는데요. 새 월물이 시작되어 옵션 가격이 상당히 뚱뚱하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양옵션 매도를 적정 수준까지는 좀 쌓아놓을 계획이에요. 이제 미국 세션으로 넘어갑니다.
미국 지수 선물은 유럽 증시가 초강력 콜 감마 폭발을 일으키는 동안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 모두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어서 콜 감마가 터지기 좋은 상황은 동일했죠. 그래서 아우 감사합니다 하고 빠르게 나스닥 선물 매도분을 일부 손절하고 S&P 매수로 해지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나름 따라갔던 미국 지수 선물은 유럽 증시가 점심시간이 되면서 상승 속도가 둔화되기 시작했고 밤 9시부터는 눌림이 빠르게 진행되더니 미국 신규 실업상정 건수 발표 이후에는 상승폭을 더욱 줄이면서 미국 세션 본장 개장 무렵에는 아예 마이너스권에 들어오게 됩니다. 게다가 미국 본장 개장 후에 HSG 인덱스, 그러니까 중화권 주식 지수는 무려 4%가 빠졌는데요. 한번 볼까요? 이게 골든드래곤 차이나 인덱스죠. 이거. 여기서 지금 바닥을 다지면서 도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제 굉장히 의미 있는 하락을 해버립니다. 그러고요. 그리고 그 러셀도 개장 초에는 마이너스 0.7%까지 밀린 등 처음에는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본장 개장 후에 30분이 지나도록 유럽 증시는 계속 그 폭발했던 콜옵션을 정리해가면서 지수를 누르고 있었는데 그나마 미국 지수 선물은 그 구간에서는 추가 하락은 하지 않았지만 좀처럼 반등다운 반등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개장 후 30분 동안은 옵션 프리미엄을 아주 오지게 갉아먹었습니다. 그렇게 30분 동안 횡보를 한 뒤에 11시 6분부터 지수가 상승을 시작하는데요. 먼저 물론 나스닥이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지수들을 끌고 올라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S&P 지수가 여전히 양옵션을 꽉 내려는 흐름이 강했다고 봐요. 실제로 개장 직후의 원데이 빅스가 10.2포인트 선에서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죠. 지수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S&P 매수 엣지 또 늘렸고요. 새벽 1시경 드디어 4,199포인트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젠 그 새벽 1시에 드디어 이젠 그 S&P가 4,199포인트까지 상승하게 되자 아주 강력한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매도를 유발시킨 게 특별한 뉴스플로도 아니었고요. 그동안의 콜옵션 매수를 가득 담갔던 시장 참여자들이 목표가인 4,200포인트 거기에 오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냅다 때린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뭐 대량의 콜옵션 매수에 대한 청산이 나오면서 지수가 줄창 하락을 반복해서 처음에 감마가 터진 자리가 이제 S&P 4,180포인트 구간이거든요. 거기까지 내려와서 한동안 횡보를 합니다. 그리고 횡보하고 나서 반등이 나왔는데 아마 그 구간에서 또 물타기 매수가 좀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또 이번에는 4,190포인트에서 매도가 강하게 쏟아졌죠. 이번에는 시가선 부근인 4,170포인트에 근접한 하락이 나오게 돼요. 사실상 콜옵션 털어내기를 부지런히 한 셈인데요. 그렇게 콜옵션 털어내기가 마무리되고 나서야 지수는 새벽 3시 15분부터 줄창 상승을 해서 콜옵션 감마를 다시 터뜨리면서 숏스퀴즈를 제대로 일으켜서 S&P 기준 4,210포인트, 나스닥은 13,900포인트를 넘겨서 마감하게 됩니다. 어제의 시장 상승을 견인하던 종목은 오늘도 엔비디아, 아마존, AMD, 마이크론 같은 대형주였고 오후장에 시장이 콜옵션 감마를 제대로 터뜨릴 때는 인덱스 종목이 대부분 상승을 했죠. 그에 비해서 은행주라든지 제약바이오 업종은 마이너스가 나는 등 아주 더럽게 못 갔어요. 사실상 시장이 클라이막스 단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상승으로 변동성 지수는 16.05포인트까지 빠졌는데요. 변동성 선물 7월물은 19.1포인트거든요. 3포인트 넘는 콘텐츠로 보이고 있어서 이번 만기주까지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심각한 하락은 나올 가능성이 낮아 보여요. 만약에 부채 한도 협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든지 이번 주 후반에 시장을 지배했던 이 콜감마 스퀴즈가 옵션 만기 이후엔 또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추가 상승? 어렵죠. 숏을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장중 매매로 단가를 맞추든지 어느 정도 해지를 하면서 버티는 것이 좋은데 나스닥이 연중 신고가를 갱신해감에 따라서 작년 8월에 기록한 그 고점에 도달했다고 올 만큼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자, 그런데 변동성은 좀 더 빠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중에는 숏 해지 풀고 나스닥 매도 다시 채워서 6개 유지하고 있지만 신규 매도를 좀 적극적으로 추가하는 것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할 생각이에요. 개별 종목 하나 더 파보면, 더 얘기해보면 파페치가 애프터마켓에서 실적 발표로 24.5%가 상승 중입니다. 아이고, 이게 4불 이하에서 산다는 걸 시장이 흘러내린 바람에 신경을 못 썼는데요. 여튼 그렇다고 다시 8불 각오할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둘 겁니다.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갭 상승이 꽤나 세게 나올 것으로 봅니다. 야간 선물도 0.3%밖에 오르지 않고 한국물 ETF인 EWY도 얼마 오르지 않았지만 지금 시장은 숏스퀴즈 장세죠. 그래서 개장 이후에
의외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지금 델타가 아래로 기울어진 양매수 포지션 잡고 있어요. 그래서 지수가 올라갈 때마다 콜옵션 매도를 쌓아서 델타 해지를 할 계획입니다. 물론 우리 시장은 해외 시장과 달리 이미 옵션 만기가 지났어요. 그래서 감마가 터지거나 하진 않겠지만 지수가 신고가를 갱신해감에 따라서 배가는 또 얼마든지 터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따라서 레이쇼 스프레드 비율은 1대3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또 하나 신경 써서 볼 것은 중화권 증시인데요. 어제 HXC 인덱스가 상당히 큰 늘림이 나왔죠. 지역별로 다르게 움직이는 시장이긴 하지만 중화권 증시는 확실히 이 펀더멘털로 눌리고 있다고 봐요. 즉 글로벌 경기 침체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유럽이나 미국 증시는 옵션 만기 때문에 정신 못 차리고 지금 폭등 중이죠. 오늘 중화권 증시가 10시 30분 이후로 강하게 반등을 하는지 아니면 재차 하락이 나온지를 잘 봐야 되겠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나스닥 선물 매도를 개장 전 일부 손절 후 해지도 걸고 해서 재매도를 했지만 해지는 다시 풀었어요. 해지를 푼 시점에서 또 150포인트가량 상승했죠.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하지만 전체 수량은 여전히 6계약 매도 맞춰놓은 상태예요. 고점에서든 뭐 작게든 크게든 일단 음봉 하나가 나와줘야 그 다음부터 기간 조정인지 가격 조정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옵션 만기인 내일까지는 뭐 여전히 콜옵션 스퀴즈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까지는 신규 매도를 더 추가하진 않을 것입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기름 양매도 소량이 있는데 기름값이 올라갈 때마다 콜옵션 매도를 조금씩 더 늘릴 계획이에요. 주말을 앞두고 있어서 이것도 소량만 늘릴 계획이고요. 지난 기름 올물에서 제가 양매도를 쳤다가 아주 대차게 터졌었죠. 지금도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하여튼 뭐 상품 시장 양매도는 억 단위로 깨지는 게 종종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번 사건으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물론 나스닥도 지금 거의 700포인트가량 물려있죠. 이거 절대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사실 지수는 얼마든지 해지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상품은 좀 무섭습니다. 그리고 일부가 이 댓글을 통해서 존버하는 것을 비아냥거리고 있는데요. 해지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구간에서는 버티는 것도 투자 전략이에요. 근데 어제같이 명백한 콜 스퀴즈가 나온 상황에서는 해지를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각자가 생각이 다르고 또 대응법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역량에 맞게 이익을 챙겨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시장인 것이고요. 여하튼 시장에서 생존해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